핵펀치 마이크 타이슨이 역대급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복싱 역사상 마이크 타이슨이 가장 분노했던 순간으로 손꼽히는 사건이죠. 마이크 타이슨이 커리어 마지막 타이틀 매치에서 혀를 내두를 만한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타이슨을 분노케 한 주인공은 헤비급 고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녹스 루이스. 타이슨과 동시대의 활약한 레전드로 청소년 시절 한솥밥을 먹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타이슨은 루이스의 아이를 잡아먹겠다거나 해깃발로 다리를 깨무는 등 온갖 돌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두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 커스 다마토의 부름으로 17살의 타이슨과 18살의 루이스가 만납니다. 당시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루이스, 그런 최고의 선수마저 혈기왕성한 타이슨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죽일 듯이 치고받던 두 선수는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는데요. 이들을 지켜보던 다마토는 두 선수 모두 세계 챔피언이 될 거라며 분명 링 위에서 만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전장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1985년 프로에 뛰어든 타이슨은 27승 무패 25KO라는 만화 같은 전적을 쌓게 되고 트레버 버빅을 제압하고 최연소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로 등극합니다. 한편 아마추어 무대에서 금메달을 휩쓸던 루이스는 캐나다를 대표하여 88올림픽에 나가는데요. 또 하나의 전설 리딕 보우를 KO로 잡아내면서 캐나다 최초로 올림픽 복싱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1989년 프로로 전향한 루이스는 타이슨 못지않은 살벌한 전적을 기록합니다. 15승 무패 14KO로 영국 무대를 제패한 그는 미국으로 넘어간 뒤 전승 행진을 계속하고 당시 적수가 없던 타이슨의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나 1990년 타이슨이 더글라스에게 패배하면서 두 선수의 만남이 어그러지고 마는데요. 다행히도 부활하는 듯 싶었으나 머지않아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한창 전성기를 누릴 20대 중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름이 복싱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슈퍼스타의 몰락이 시작되던 이때 타이슨이 놓친 챔피언 벨트를 루이스가 쟁취합니다. 토니 터커를 격파하고 WBC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그 뒤 2차 방어에 성공하며 25승 무패 22KO를 기록. 아쉽게도 올리버 맥콜에게 무너지지만 타이슨의 빈자리를 탄탄하게 메꿔냅니다. 그리고 1995년 타이슨이 4년 만에 복귀하면서 헤비급 복싱이 타이슨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0살을 목전에 둔 시기에도 여전한 공격력을 자랑하던 그는 피터 맥닐리, 버스터 마티스를 파괴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 프랭크 브루노를 박살내면서 루이스가 잃어버린 WBC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A fighter cannot be saved by the bell as the big right hand lands. Tyson knows he's got him in big trouble. If he doesn't answer it. 그리고 1996년 첫 번째 패배 이후 4연승에 성공한 루이스가 도전권을 얻게 되면서 커스 다마토가 예언했던 맞대결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시 전적 44승 1패 39KO의 타이슨과 29승 1패 25KO의 루이스. 헤비급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의 만남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메가파이트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합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타이슨 몰락의 주범이자 악덕 프로모터의 대명사인 돈킹.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돈킹의 주도로 루이스와의 대결이 무산되면서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던 브루스 쉘던과의 시합이 성사됩니다. 그 결과 1분 만에 정리하고 챔피언 벨트를 추가했으나 루이스 측이 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BC 타이틀 박탈이라는 강한 처분을 받게 된 타이슨. 그렇게 헤비급 챔피언이 사라지자 루이스가 타이틀샷을 받게 되고 올리버 맥콜을 상대로 서력에 성공하면서 타이슨의 WBC 타이틀이 루이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계약 조항, 방송 권리, 타이틀 매치 순서 등 여러 복잡한 내용으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청소년 시절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은 링에서 만나기도 전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 타이슨이 핵이빨 사건을 저지르자 사실상 두 선수의 대결이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이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타이슨은 또다시 기약 없는 휴식기에 돌입하고 어느덧 30대 초반을 넘기게 되면서 아까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날립니다. 반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루이스는 완벽한 기량으로 헤비급을 평정하는데요.
앤드류 골로타, 에반더 홀리필드, 하심 라만 등의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잡아내면서 36살의 나이로 WBC, IBF, IBO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합니다. Isn't working there at the moment. What he's doing is working. It's a big right hand. 그렇게 레녹스 루이스가 헤비급의 1인자로 군림하던 이때 공백을 깬 타이슨도 마지막 불꽃을 피웁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엔 미치지 못하지만 핵펀치만큼은 여전한 위력을 과시하고 복귀 이후 5번의 KO를 가져가면서 마지막으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00년 루 사바레스를 38초 만에 격파한 타이슨은 루이스를 향해 수위 높은 도발을 날리는데요. 그는 루이스의 심장을 부셔버리고 그의 아이들을 잡아먹어버리겠다며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듯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참고로 루이스는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갈등을 재개하자 드디어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으니 기자회견 도중 타이슨이 기습펀치를 날리는 바람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타이슨은 루이스의 다리를 물어뜯어 33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현장에 있던 루이스의 어머니에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내뱉는데요. 이 밖에도 어그로성 질문을 하는 기자에겐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강제로 를 해주마라는 말을 하고 WBC 회장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 어그로와 트래시 토킹이 난무하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도 너무나도 위험하고 과도하다 싶을 만큼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되는 듯 싶었으나 2002년 6월 드디어 링 위에서 맞붙게 된 두 선수. 다만 루이스 측과 타이슨 측의 방송권 분쟁이 일어났고 기자회견장에서의 폭력으로 네바다주 체육위원회가 시합을 거부하면서 시합작이 변경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는 타이슨이 흥행을 위해 오버한 것이라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는 쿨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루이스는 타이슨을 어려운 상대라 평가했으나 루이스의 코치 엠마뉴엘 스튜어트는 커리어 사상 가장 쉬운 시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나이 35살로 스피드가 떨어진 타이슨이 예전이라면 맞지 않을 주먹에도 유효타를 허용합니다. 신장 차이를 활용하며 어퍼컷을 들고 나온 루이스. 전진과 동시에 후속타에 대비하면서 초반에 강한 타이슨을 안정적으로 제압합니다. 전성기 시절에도 클린치에 약했으나 압도적인 스피드로 허점을 만들었던 타이슨. 그러나 신체 능력이 떨어지자 첫 동작에 막혀버리고 위에 덮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체력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펀치력 하나만큼은 위협적인 타이슨. 지금의 양상을 유지한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시합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KO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클린치로 일관했던 루이스가 앞손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원거리는 잽을, 근거리는 어퍼를 찔러주는 루이스.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고개가 젖혀지는 타이슨. 홀리필드 전과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답답함이 커질수록 큰 스윙을 노려보지만 단신이 장신에게 잡아먹히는 전형적인 그림이 펼쳐집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진자 운동만으로도 움츠러들게 만들었으나 과거의 스피드가 사라져버린 타이슨. 클린치와 밀기, 어퍼컷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루이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마토 쉬프트 같은 강먹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미지 누적으로 멈춰버린 타이슨. 전진이 사라지자 쫓기는 입장에 놓여버리고 패턴까지 단순해지는 상황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유리한 판을 설계하자 여유가 생긴 루이스가 스트레이트도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렸다가 클린치로 일관했으나 들어오는 과정에서 스트레이트를 박아놓는 루이스. 앞손만 견제하던 입장에선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정신없이 괴롭히는 루이스. 아직 전반도 지나지 않았으나 KO 펀치가 당도하고 멈칫거리던 이때 스트레이트가 장렬하면서 간신히 버티던 타이슨이 등을 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누르기로 인한 슬립으로 판정되는 바람에 오히려 감점을 받아버린 루이스. 억울한 판정에도 시합에 집중하는 루이스. 이제는 가벼운 잼마저도 채찍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손해가 반복되자 스텝이 멈춰버린 타이슨. 승리는커녕 서있기도 힘겨운 모습인데요. 반복되는 클린치에 엄격한 주의를 내려보지만 심판의 개입에도 판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6라운드. 숨죽이던 타이슨이 페이스를 올려보지만 변수를 만들기엔 볼륨이 부족합니다. 선제 공격을 섞어주자 수세에 몰리는 타이슨. 이제는 진자 운동마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운터와 동시에 뒷목을 껴안는 루이스. 라이트를 어깨로 막아내면서 클린치로 후속타를 저지하는 기막힌 동작인데요.
타이슨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템포에 자신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체력을 안배하는 루이스, 표정에서부터 답답함이 느껴지는 타이슨, 전성기 시절의 야수성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거듭되는 폭격으로 눈가가 찢어져 버린 타이슨, 코치의 예상대로 일방적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루이스의 큰 실수가 아니라면 역전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8라운드, 남은 체력을 쥐어짜는 가운데 아직도 쌩쌩한 루이스가 클린치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 번의 러쉬로 발이 멈춰버린 타이슨, 수비만 하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상황에서 눈의 가시 같은 공격들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역전을 향해 뛰어드는 타이슨, 그러나 노림수에 당하고 마는데요. 잽을 치는 순간 카운터 어퍼컷이 강타하면서 맹수 같던 타이슨이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숙이는 타이슨은 결국 8라운드를 넘기지 못합니다. 더 이상 무기가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싸워보지만 너무나도 위태로운 장면들이 반복되고 마무리 펀치가 폭발적으로 들어가면서 과격한 모습으로 쓰러집니다. 그리하여 8라운드 KO로 챔피언 벨트를 지켜내는 루이스. 그 역시 36살의 노장이지만 사소한 실수도 없었는데요. 맞춤 전략부터 디테일한 기술력과 공수 밸런스까지 어떤 이유로 위대한 복서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He is a dangerous puncher. On Tyson. He's got heart. Now, you can't take that from Big right hand from Luke. 그렇게 악감정을 이어오던 타이슨을 제압하고 헤비급 최정상을 유지한 루이스는 경기 후 모든 감정을 털어내며 타이슨을 위로합니다. 타이슨 역시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루이스를 훌륭한 챔피언이라 평가하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9년 만에 재대결이 추진되지만 아쉽게도 현실로 이뤄지진 못하는데요. 다만 타이슨을 응원하던 루이스는 타이슨의 로이 존스 주니어나 제이크 폴과의 시합에 대해 과거의 영광을 젊은이들에게 선사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전설의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가 예언했던 마이크 타이슨과 레녹스 루이스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성기 때 붙었다면 좋았겠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끊임없이 부딪혔고 그 사이 타이슨의 기량이 떨어지면서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타이슨이 브루스 셸던이 아니라 루이스를 선택했다면 좀 더 피말리는 시합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돈킹의 과도한 감싸기가 오히려 타이슨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